오늘 국회 일정에서 또 주목됐던 게 바로 간호법 제정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 상정 여부였습니다. 먼저 간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체 간호법이 무슨 법인데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고 또 찬성하고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지, 당장 의사들은 반대하면서 파업 운운하고 있고, 또 의사뿐만 아니죠. 조무사, 응급구조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등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게 과연 의료계를 위한 법이냐,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간호사들에게 뭔가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들의 지위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런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닌데 이것도 또 싸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번 간호사법의 요지를 보면 간호사들의 영역을 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의료법 내에 모호하게 간호사들이 뭘 하는지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갖다가 개선하는 것을 아예 못을 받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간호사들이 30대 초반이 되면 다 그만둬 버려요. 네, 워낙 업무가 힘들기 때문에. 업무가 힘들고 임금이 낮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들의 뭔가 법적 지위와 신분적인 안정,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권도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근데 예. 문제는 이거에 반발하는 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의사들은 간호사들의 어떤 그 신분 보장과 이런 것들이 자칫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또는 의원이라든지 이런 지금 가뜩이나 이제 위축된 예. 영세 병원들의 영업에 차질을 주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간호사와 비슷한 영역에 있는 조무사, 응급구조사, 네. 방사선사, 이런 사람들은 또 간호사들의 영역만 따로 인정해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간호사들이 지금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 법에 근거해서 개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하더라고요. 이제.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네. 이제 그런 논의들은 너무 나간 걱정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네. 간호사들이 개원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예. 개정 안 해도. 그 다음에 조무사들을 갖다가 뭐 내쫓는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결국은 한쪽은 추진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막으려다 보니까 아니면 흑백 논리가 되는 거예요. 네, 뭐 네. 아니면 도예요. 여기에 타협이나 예. 어떤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게 본질은 지금 이제 사라진 거예요. 본질도 사라지고 마치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우리만 대변하고 있고 또 반대는 대변하지 않는 것처럼 네.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간호사법이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냉각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네. 봅니다. 당정은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이름 간호법, 이것도 간호사 처우 등에 대한 법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고, 또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하고 이상으로 하고, 또 정부의 체계적인 종합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는 게 중재안입니다. 자, 이거는 과연 중재안으로서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고요. 민주당은 왜 대단한 걸 내놓은 것처럼 여론을 이렇게 호도하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여야 정치와 이념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간호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네네. 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군을 이 직업군의 영향력, 그리고 또 입지, 또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규정하겠다. 네. 저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반 병원이나 아니면 뭐 대형 대학병원을 가보면 의사 중심으로 해서 수직 이 지시 이런 하달 관계가 굉장히 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모든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라고 하는 특정 직업군이 지금 우리 사회의 변천 속도에 맞춰서 해오는 역할들을 비추어 본다면 결코 의사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헌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간호사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가 역할 이런 걸 규정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의사협회나 뭐 유관 어떤 뭐 관련자들이 이런 기득권을 내놔야 할지도 모른다는 상황.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의료법상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처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료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 이른바 간호사법을 제정하면 향후에 간호사의 영향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 토대가 마련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런 부정까지는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라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나름의 영역과 직업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는데 여전히 의사의 지시와 의사의 하달 뭐 이런 거에 통제 속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물리치료사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방송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처우나 여러 가지 환경이 뭔가 굉장히 불안한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방송 작가들도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불안한 어떤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직업군이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간호사법뿐만이 아니라 관련 여러 가지 직종에 대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만 그 법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예. 이 법안 자체가 사실은 어떤 다른 지역과 영역과의 충돌을 어떻게 소화하고 조정하고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충돌하고 뭐 예를 들어 대립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 전 단계에서 이 법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약간 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 하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가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특정 주에서는 간호사가 개원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는가? 시대 트렌드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그것이 지역사회의 일정 정도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좀 봅니다. 근데 네. 지금 이 자체를 부정하겠다? 그럼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고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의 의지가 없는 정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나 집권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어떤 개혁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뭐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충분히 인지하고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간호법 제정보다 사실 의료법 개정안 공방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영환 의원이죠. 원내대변인.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최대 5년간 제한하는 것 이것이 그토록 수용하기 어려운 주문인가? 뭐 의사들도 각종 범죄에 연루되고 범죄를 저질러도 정지 기간이 끝나면 또 버젓이 개원을 하고 또 동일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과연 저들은 무슨 특권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 의원 얘기가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또 뭘 고민하고 있고 민주당은 처리 연기를 결정했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법적 타당성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해석을 수반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법정에 가서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양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어떤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영역을 끌어들여서 작은 사안까지도 다 재단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모든 범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그 의료인은 앞으로 의료 행위를 못하게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막는다거나 이렇게 예. 한다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좀 과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 산업과 관련된 아니면 국가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가 인정됐다면 뭐 그걸 제한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만 네. 모든 법안에 모든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노출될 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끌어당겨서 의료인은 앞으로 도덕군자가 돼야 돼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과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존 의료업계가 사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 사회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 곳곳은 다 이해단체와 이익집단이 다 맞물려 있는 것인데 예. 무작정 기존 업계의 기득권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예. 이 야당 입장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대현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그건 대통령 이번 어떻게 나올 것이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후보 시절에도 윤 대통령이 공감한 바 있는데 양곡관리법은 1호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주목이 됩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만약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거부권 행사로 바로 네.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예. 그 취지에 공감하는 얘기를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대화를 통해서 여당이 전향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법안을 좀 수정을 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의료법은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예. 상식과 공정에서 지금 의료법이 벗어나 있습니다. 회계사든 변호사든 교수든 소위 사자 붙고 무슨 그 권리 그 자격증이 있는 것들은 네네네. 소위 전문직이라고 그 하는. 전문직들은 네. 대부분이 뭐 어떤 범죄든지 간에 금고형 이상이면 자격 정지입니다. 네. 또는 퇴출이에요. 네. 그런데 온리 의사만이 여기서 예외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공정과 상식에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의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이걸 못 밀어붙인 거다. 네. 저는 최소한 뭐 영구히 박탈하겠다도 아니고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 그렇죠. 의료인들의 진료 과정에서의 성범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저는 과중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른 직업군과의 다른 전문직 직업군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예. 그런데 의사들 눈치 보니라고 정치권이 이거 지금 한 발 물러선 거 아니냐. 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